회장님, 무서우면 더 가까이 와도 돼요. 그날 밤 70대 재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전으로 캄캄해진 저택에서 50대 가정부인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 차이 20살,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2년 전까지는 카페 체인 3호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재벌 회장님의 아내가 됐는지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올해 48살 김서연.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죠.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 신메뉴 개발 회의, 세 번째 지점 오픈 준비까지.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서연아,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몰려온 빚독촉. 20년 결혼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카페 3호점 모두 정리. 집도 팔고 원룸으로 이사. 한때 직원 15명을 거느린 사장에서 이제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이 50에 가까워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선택한 게 가정부였어요. 자존심. 그런 건 배가 고프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받은 곳이 바로 장도연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이게 개인 집이야? 마당이 작은 공원만 했거든요. 2층짜리 한옥 스타일 저택에 정원까지.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서니 키 큰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흰머리에 정갈한 옷차림. 7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어요. 김서연 씨죠. 저는 장도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재벌 회장이라면 좀 더 거만할 줄 알았거든요. 혼자 계세요? 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요. 쓸쓸한 미소를 짓는 모습에 마음이 짠했어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였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예전에 카페에서 음식 만들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연 회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서연 씨,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같이 드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고용주가 가정부에게 같이 먹자고 하다니. 처음엔 사양했지만 워낙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결국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맛이에요. 도연 회장님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게 그리웠을까요? 회장님도 요리를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 아내한테 배웠죠. 지금은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러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도연 회장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도연 회장님과 저 사이에 묘한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주방으로 오셨거든요.
처음엔 감시하시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 양파는 어떻게 써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내고 가로로 썰어주시면 돼요. 도연 회장님이 진짜로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74세 나이에도 서툰 손놀림으로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보는 제가 더 조마조마했죠. 회장님, 다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서연 씨가 없을 때도 혼자 해 먹을 수 있게.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런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옆면을 눌러서 으깨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오, 신기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도연 회장님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재벌 회장이라고 하지만 요리 앞에서는 그냥 배우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서연 씨는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카페 할 때 메뉴 개발도 제가 했거든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으려고 많이 연구했어요. 그때가 그리우시겠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그리운 거죠, 물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끔요.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서연 씨가 오시고 나서 이 집이 살아났어요. 서연 씨 없으면 집이 텅 비어 보입니다. 도연 회장님의 말에 심장이 쿵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요리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후였어요. 도연 회장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 달력을 보게 됐습니다. 며칠 뒤 날짜에 작은 글씨로 생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깜짝 미역국을 끓여드리면 어떨까? 생일엔 미역국이죠. 도연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재료를 준비했어요. 좋은 소고기도 사고 미역도 깨끗이 불렸죠. 생일 당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죠. 도연 회장님이 일어나실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세요. 오늘 미역국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 회장님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 순간 도연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시면서도 감동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청소하다가 달력에서 봤어요. 죄송해요, 함부로. 아니에요. 고마워요. 도연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번 저어보시더니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회장님, 왜 안 드세요? 맛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드시지 않으셨어요. 숟가락을 놓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미역국이랑 똑같아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분 생각이 나신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의젓하고 든든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아내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남자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도연 회장님이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도연 회장님은 결국 미역국을 드시지 못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일로 우리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픈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사이가 된 거죠. 도연 회장님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어요. 뉴스에서 폭우 경보가 내렸다고 했지만 설마 했죠. 오후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하늘이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쏴아, 바깥이 온통 물벼락이었어요. 현관에서 우산을 펼쳐봤지만 소용없었죠.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런 날씨에 어떻게 가세요? 도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밖을 내다보시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뛰어가면 돼요. 안 됩니다. 다치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도연 회장님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고용주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깥 상황을 보니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안채에 방이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결국 그날 밤은 도연 회장님 댁에서 보내게 됐어요. 안채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침대도 포근하고 이불도 좋더라고요.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도연 회장님과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두두두두. 밤 11시쯤 됐을까요?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 봤어요. 안채 처마 밑에 서서 비 오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 회장님이었어요. 잠 안 오세요? 네, 빗소리가 너무 커서요. 회장님도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이면 잠을 못 자요. 도연 회장님이 제 옆에 서셨어요. 둘이서 나란히 빗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아내도 비 오는 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럴 때면 둘이서 이렇게 처마 밑에 나와 있곤 했죠.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죠.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사람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많았거든요.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저도 그래요. 결혼 생활할 때는 서로 바빠서 대화도 별로 안 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일상이 그리워져요. 서연 씨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외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도연 회장님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혼자 견뎌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도연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오랫동안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로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처마를 타고 빗물이 튀어서 옷이 젖을 정도였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휘청거리는 순간 도연 회장님이 재빠르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괜찮아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저는 그 품에 잠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이었어요. 네, 고마워요.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번쩍,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저택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죠. 악!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놓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더 꽉 잡아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회장님, 무서우면 더 가까이 와도 돼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정전은 1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오갔어요.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느껴졌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에서 저와 같은 떨림을 봤습니다. 무언가 변한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도연 회장님과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향이 났어요. 도연 회장님이 이미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아침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서연 씨는 잘 주무셨어요? 도연 회장님이 돌아보시는데 눈빛이 어젯밤과 달랐어요.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도연 회장님이 갓 내린 커피를 컵에 따르셨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하시는 게 보였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내미셨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할까 해서 조금 진하게 내렸어요. 커피를 받는 순간 손이 살짝 닿았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 회장님도 같은 걸 느끼셨는지 잠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맛있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커피를 마시며 말했지만 사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온 신경이 도연 회장님께 가 있었거든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계속 주저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네. 갑자기 도연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커피컵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서연 씨에 대한 생각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의젓하신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마치 소년처럼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재벌 회장이 저 같은 가정부에게 고백을 하시다니. 회장님, 갑작스럽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확신했어요. 서연 씨 없으면 안 되겠다고. 도연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도연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현실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재벌 회장이시고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손가락질 받으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신분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었죠. 서연 씨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다른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이미 한 번 모든 걸 잃어봤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음은 같지만 현실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 회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꺾어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차를 준비해 주시기도 했죠. 금요일 오후였어요. 일을 마치고 있는데 도연 회장님이 오셨어요. 서연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바다 보러 가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도 하고, 바다 구경 제안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외진 곳으로 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도연 회장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계속 집에서만 만나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서연 씨와 함께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연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쾅!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연 회장님의 장남이 오신 거였죠. 얼굴이 아버지를 닮아서 준수한 인상이었는데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도연 회장님이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죠. 서류 가져다 드리려고 왔는데 누구세요? 장남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김서연 씨예요. 우리 집 가정부. 아, 그렇군요.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때 도연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바다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요. 그 순간 장남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장남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 회장님과 대화할 때도 혹시 누가 보고 있나 싶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다 구경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화요일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현관에서 장남을 만났어요.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이 아버지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김서연 씨죠?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장남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떤 사이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죠. 지난번에 바다 구경 이야기 들었어요. 가정부와 고용주가 그런 약속을 하나요? 장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산을 노린다니 이런 모욕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74세 할아버지한테 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외로우시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나이든 부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세요. 가정부 주제에 무슨 진심이에요?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께 이상한 생각 품지 마세요. 알겠어요? 장남이 협박하듯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장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정부 주제라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제가 정말 분수를 모르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지야, 엄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뭐든지 말해보세요. 만약에 엄마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있어요?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 어른이신 분과 가까워졌다고 했죠. 그분이 몇 살이세요? 70대 중반. 엄마, 그건 너무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은지도 반대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건 장남과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소리 듣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일찍 자렴.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연 회장님 댁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그리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장남의 모욕적인 말, 딸의 걱정 섞인 반대. 모든 게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똑똑똑. 갑자기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도연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서연 씨, 도연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착잡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요. 급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도연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장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아무 일 없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연 회장님은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서연 씨,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도연 회장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제 거짓말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모르지만 혼자 견디지 마세요. 11월 말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했어요. 도연 회장님도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했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더라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침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하실 시간이었거든요. 조금 몸이 안 좋아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고요. 열이 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정말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나고 계신 거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겠죠. 안 돼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며 며칠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님, 제가 돌봐드릴게요. 서연 씨가 옮을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정말 간병을 시작했어요. 2시간마다 해열제를 챙겨드리고 물을 자주 드시게 했죠.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닭죽이에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서연 씨가 만든 거면 맛있을 거예요. 도연 회장님이 힘없이 웃으며 한 숟가락 드셨어요. 그런데 삼키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간 이런 식으로 돌봤어요. 밤에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죠. 안채에서 묵으면서 2시간마다 일어나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빨래도 매일 했어요. 열이 나면서 옷이 자주 젖었거든요. 그때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죠. 처음엔 민망해 하시던 도연 회장님도 나중에는 그냥 맡기셨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이런 패까지 끼치게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힘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도연 회장님이 아프신 모습을 보니 더 정성껏 돌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무서웠어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더라고요. 서연 씨, 고마워요. 말씀하세요. 힘 빼지 마시고 쉬세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도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분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연 회장님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열 때문인지 정말 감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서연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부터 열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죽도 잘 드시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장남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표정이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서연 씨가 잘 돌봐줘서. 김서연 씨가요? 장남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간병해줬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도연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남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남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으로 존댓말을 쓰시는 거였죠. 며칠 전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분 찾기 어려워요. 장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도연 회장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서연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지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플 때 서연 씨가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제 가정부가 아니라 내 아내로 살아주세요.
드디어 나온 이야기였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였죠. 회장님, 나이가 많아서 오래 함께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 씨와 함께.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연 회장님과의 시간들,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도연 회장님께 답을 드렸어요. 네, 함께 살고 싶어요. 도연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딸 은지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저번에 전화로 이야기한 그분. 기억나? 네, 기억해요. 혹시 결혼하기로 했어.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심각하게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눈보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 은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언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봤어?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행복이니 내가 지켜봐줘, 제발. 긴 대화 끝에 은지가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분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고마워, 은지야.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장남을 설득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시죠? 회장님과 결혼하려고 해요. 장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네,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 재산은 생각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장남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돌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서연 씨가 정말 아버지를 아끼신다는 걸.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면 축복해 드릴게요. 대신 아프게 하시면 가만두지 않아요. 당연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도연 회장님 댁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서연 씨, 매화가 다 피면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네, 큰 잔치는 필요 없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도연 회장님의 제안이 좋았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어울렸거든요. 3월 말 매화가 만개한 날을 택했어요. 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의자 10개를 놓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한복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8세에 다시 입는 신부 한복이었죠. 엄마, 정말 예뻐요. 은지가 뒤에서 저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딸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네가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간단한 혼례식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매와 향기 가득한 마당에서 치르는 결혼식이 훨씬 의미 있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약속했어요. 도연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